본입니다. 오늘 드디어 Q&A 영상에서 앤서 편을 가지고 왔고요. 제가 같이 프랑스 대사관저에 가요 라는 영상 하나랑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 밑에 있었던 질문들에 다 답을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하나씩 봐볼게요. 수진킴 님이 본인님 안녕하세요. 제가 불어 공부를 하고 싶은데 학원을 등록할지 교재를 구매해서 혼자 공부해야 될지 고민이 됩니다. 처음에는 충분히 교재로도 가능해요. 제가 추천해드리는 그 교재는 여기 오른쪽이나 또는 왼쪽에 이미지로 넣어놓을게요. 근데 이제 문제는 회화로 넘어갔을 때인데, 회화를 할 때는 상대가 있어야 회화 연습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발음 교정을 해주는 사람이 꼭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 2개월은 문법이나 알파벳, 독해 정도는 혼자 독학을 하시고, 그 이후에는 학원 가셔서 이제 회화 연습 그리고 발음 교정 받으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수지님이 여동생분 근황이 궁금해요. 마루코 잘 살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9월에 대학원에 들어가요. 그래서 영상음악 쪽 공부를 하는데 본인은 지금 제가 혼자 다 하고 있고, 가끔 이제 마루코가 촬영을 도와주기는 하는데, 그래도 예전보다는 같이 일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좋게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김가연 님이 코트디부아르 대사관 인턴십에 붙으셨대요. 그래서 축하드립니다. 항상 댓글로만 뵀었는데 좋은 소식이. 그다음에 솔레이님, 미국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 때까지 사셨나요? 불어 발음을 위한 팁이나 본인님의 방법이 있다면. 저는 저번 공부법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리긴 했는데, 저는 미국에서 태어났고 10살에 한국을 들어왔어요. 처음에 한국 왔을 때는 부산에 살았어요. 엄마 아빠 다 부산 분이셔서. 네, 그러고 나서 중1 중반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처음에 부산에 갔을 때는 한국어가 서툴러서 좀 소심하게 있었고, 서울로 전화 왔을 때는 이제 사투리를 쓸까봐, 그때 당시에는 또 사춘기고 이래가지고 또 말을 많이 안 했어요. 여러분, 방금 질문에 제대로 답변이 된 것 같지 않아서 추가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만의 불어 발음이나 불어 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네이티브가 아니다 보니 계속 프랑스인들을 따라하고, 그리고 어떤 제스처를 쓰는지, 어떤 말투를 쓰는지 뉴스나 영화를 보면서 따라하다 보면은 이제 말할 때 그게 습관이 돼서 좀 자연스럽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런 표현이 나왔을 때는 프랑스인들이 어떤 표정을 짓는다라고 하면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모른다 라고 했을 때 I don't know 라고 했을 때 이걸 많이 해요, 프랑스인들이. 그래서 Je sais pas.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면 혼자 이러고 있으면 너무 웃겨. 나 전혀 모른다 라고 했을 때 주세봐. 사실 이건 안 할 때도 있어요. 침 튀길까봐. 그냥 주세봐. 이미 주세바에서 두 번째 팁이 들어가 있습니다. 명대사 같이 봤을 때 느끼셨겠지만, 원래 프랑스어의 부정문이 느바이잖아요. 근데 느 발음을 잘 안 해요. 느를 안 해요. 그래서 je ne sais pas 라고 하는 게 아니라 je sais pas. je sais pas. 그리고 심지어 je sais pas도 안 해요. je sais pas. je sais pas. je ne sais pas 말고도 je ne connais pas 라고 할 수도 있죠. je ne connais pas. 그것도 je connais pas. je connais pas. 느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팁으로는, 우리가 한국어 했을 때도 이런 거 하잖아요. 불어에서도 라고 합니다. 빵 이런 거를 입에 붙여놓는 거예요. 맞아? 라는 말을 했을 때도 oui, c'est vrai. oui, c'est vrai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말할 때 응, 맞아 라고 하지 않잖아요, 한국어도. 그것처럼 ben oui, c'est vrai. ben oui, ben oui, ben oui, c'est vrai. 이렇게 쓰면 훨씬 자연스럽게 들리죠? 안하영 님이 일할 때 제외 일상 속에서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이신가요? 물론 촬영하는 것도 일이긴 하지만, 제가 평소에 좀 힘든 일이 있다든지 아니면 좀 우울할 때 일부러 촬영을 더 많이 해요. 그렇게 해서 극복이 되는 걸 봤거든요. 그 이외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운동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제가 항상 루틴이 있잖아요. 좀 피곤하게 사는 것 같기는 하지만 이제 운동했는지, 청취했는지, 신문 읽었는지, 먹은 거 기록하고, 이제 그런 습관이 오랫동안 들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거를 다 하고 나서 밤에 이렇게 LED 마스크를 쓰고 앉아있을 때 되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바 가는 걸 되게 좋아해요. 술은 약한데 그 분위기 좋은 바를 찾아다니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20대 초반부터.
가서 딱 한 잔만 마시고 집에 일찍 들어가는데도 그 분위기를 즐기는 걸 좋아합니다. 그다음에 로추나님이 지난번 영상에 나온 Love Me If You Dare 재밌게 봤어요. 본니님의 인생 영화가 궁금해요. 제가 르 시네마 프랑스에 소개시켜드린 영화들이 대부분 제 인생 영화이긴 해요. 근데 영화 하나를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는 게 있는데 그냥 명대사를 추려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도 이 영화 파일을 못 찾겠더라고요. Les Bien-Aimés입니다. 한국에서는 Be Loved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했고 2011년도에 나온 작품이에요. 크리스토프 오노레 감독의 작품이고 우리가 쉘브르 우산 봤었잖아요. 제가 연극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 거기에 주네비에브 역할, 그 주연 배우 있죠? 주네비에브 역할을 했던 캐트린 드네브가 이 영화에 나옵니다. 엄마 역할로 나와요. 레비아넴에도 뮤지컬 영화이고요. 제가 워낙 뮤지컬 영화를 좋아해서 큰 주제는 엄마와 딸, 모녀의 사랑이에요. 캐트린 드네브의 실제 딸이 배우이거든요. 그래서 딸로 나와요. 레비아넴에는 유명한 프랑스인 배우들이 다 나와요. 캐트린 드네브를 포함해서 루디 빈세니, 제가 되게 좋아하는 금발머리에 굉장히 이쁜 여배우예요. 그리고 루이 게릴. 아마 프랑스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 보셨거나 알고 계실 텐데 잘생긴 얼굴은 아니거든요. 전형적인 좀 섹시한 프랑스인 얼굴이에요. 루이 게릴. 목소리가 되게 좋아요. 루디 빈사니에는 캐트린 드네브가 젊었을 때 역할을 연기해요. 제 이 케이스가 호제 비비인데 호제 비비에 아마 그 구두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이었어요. 체코의 한 의사를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 낳은 딸이 그 실제 딸로 나와요. 불륜 외도로 인해서 남편을 떠나고 이제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사는데 첫 남편을 계속 못 잊고 살거든요. 영화의 내용을 보면 크게 특별할 게 없는데 배경이 계속 바뀌어요. 파리도 나오고 프라하도 나오고 런던도 나오고 그 도시의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다는 점과 그리고 노래가 엄청 좋아요. 프랑스 특유의 좀 우울하고 멜랑콜릭한 음악들이 나오는데 배우들 목소리도 너무 좋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추천해드릴게요. 저 혹시 파일을 찾으시는 분들은 저에게 얘기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라엘 씨가 요즘에는 어떻게 공부하시는지 궁금해요. 뭔가 예전이랑 공부 방법이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어떤 걸로 공부하시는지, 어떤 거 보시는지. 제가 영화 활용한 공부법은 얼마 전에 올렸죠. 영화도 많이 보고요. 그리고 기사를 많이 읽어요. 볼루시옹이나 비오디베르시테, 생물 다양성 등 이렇게 주제를 정해놓고 기사를 읽고 그 다음 주는 상태, 건강 관련된 기사도 있고 그 다음 주는 에코노미 해서 그냥 기사를 편안하게 읽고 있고요. 과외 준비를 하면서 공부가 많이 되는 편이에요. 학생들한테 어떤 표현을 공부해야 되는지 그 셀렉시오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도 많이 배우고요. 평소에는 뉴스 청취 말고 넷플릭스를 진짜 많이 봐요. 넷플릭스로 프랑스 드라마나 프랑스 영화도 보지만 사실 대부분 제가 미국 드라마, 미국 영화를 더 많이 보거든요. 미국 영화랑 미국 드라마를 봤을 때 자막을 무조건 불어로 해놔요. 그래서 제가 아는 영어 표현들이 있으면 이제 그거를 불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밑에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좀 쉴 수도 있고 동시에 공부가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율님이 초대받으신 건가요? 네, 그 행사에 초대받아서 가게 됐습니다. 메이 크리스틴 제이님이 저는 프랑스어는 잘 못하지만 프랑스 영화나 문화에 특히 관심이 많아요. 그 프랑스 여배우들만의 분위기와 매력적인 불어 악센트, 약간의 퇴폐미. 맞아요. 저도 그 프랑스 여배우들의 그 퇴폐미, 말했을 때 그 섹시한 발음 정말 매력적이죠. 제가 좋아하는 프랑스 여배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루디 빈사니도 있고요. 루디 빈사니에 말고 제가 또 써놨는데 제가 답변을 써왔거든요. 루디 빈사니에가 나왔던 영화를 거의 다 봤는데 귀여운 매력도 있고 또 청순한 매력도 있고 섹시한 매력도 있고 살짝 그 퇴폐미도 느껴지고 매력이 많은 여배우예요. 그 이외에도 제가 좋아하는 여배우는 멜라니 로렁이에요. 멜라니 로렁은 제가 너무 좋아해서 인터뷰하는 영상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 이제 대표작으로는 Je vais bien, ne t'en fais pas, 그 다음에 Le Concert이라는 영화에서도 나왔었고요. 한국에서도 유명한 The Blower Starter라는 노래도 아시죠? The Blower Starter I can't take my eyes off you 이런 노래 있잖아요. 그 데미안 라이스 그 가수랑 사귀기도 했던 배우입니다. 르 시네마 프랑스 할 때 이제 매번 그 배우랑 그리고 이제 영화 소개 많이 해드릴게요. 다음에는 데일리셔스 킴님이 네, 제가 데일리셔스 킴님 영상을 보고 향수 영상을 만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다음에 카프카 5003님. 프랑스에서 지내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점과 가장 좋았던 점은 뭐였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프랑스에 살았을 때는 힘든 점이 훨씬 많았어요. 지나고 나니까 되게 좋았던 기억만 남고 또 아무래도 뭐 파리 아니면 뭐 제가 있었던 스트라스부르크 그 분위기가 그리운 거지 생활할 때는 되게 불편한 점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훨씬 힘든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비자나 체류증 이런 문제들이 항상 있고 또 저는 학생이었기 때문에 집주인이랑도 트러블이 좀 가끔 있었고요. 아무리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이랑 시간을 많이 보내도 그 약간 허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약간 외로움? 좋은 점은 이제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그리고 다양한 국가에서 오는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보는 시각이 좀 넓어져요. 예전에는 이런 건 잘못됐고 이런 건 옳고 라는 기준들이 좀 많았다면은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 보니까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좋은 점이랑 뭐 지금 그리운 점이랑 같을 것 같은데 프랑스 영화를 보면서 뭐 에펠탑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프랑스 노래를 들었을 때 그냥 그 풍경이 그리워요. 다음에 히읗, 니은, 이응님이 와 공증이랑 비자 관련해서 올해 4번 정도 대상을 갔는데 다른 곳 같아요. 정말 멋있어요. 맞아요. 정말 멋있었어요. 저 2번째 간 거였는데 저도 뭐 비자 문제 때문에 그 입구까지만 들어가고 안에까지 들어간 경우는 없었거든요. 그다음에 HHK님이 프랑스어 공부했을 때 갑자기 의욕상실이라고 하네요. 아무것도 다 하기 싫을 때 대처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도 이럴 때 많아요. 이럴 때는 심지어 통번역 대학원 들어갔을 때도 좀 번아웃 상태가 돼서 하루를 아예 제꼈어요. 그러니까 아예 불어를 차단.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한 이틀 이상 갈 것 같다 하면은 파리가 나오는 영화를 틀어놓습니다. 불어가 별로 안 나오는 midnight in Paris가 될 수도 있고 라따뚜이가 될 수도 있고 그 파리의 풍경을 보잖아요. 그럼 다시 불어 공부가 하고 싶어질 거예요. 임선영님이 그리고 프랑스어 공부는 어떻게 하셨나요? 처음에 21살에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어학연수 10개월 스트라스부르크에 갔다가 그 이후에 이제 파리에 계속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한국에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몸은 한국에 있지만 거의 프랑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계속 그 소리에 노출이 되어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히오샤 파크? 히오샤 파크 님이 프랑스 드라마나 영화로 프랑스어 입문하려는데 추천해주실 영화나 드라마 있을까요? 시네마 프랑스에서 추천해드리는 영화가 이제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이고요. 드라마는 넷플릭스에 아플레모나정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저 너무 재밌게 봤어요. 주변에 불문과 친구들이 계속 사실 한 몇 달 전부터 추천해줬는데 좀 뒤늦게 봤거든요. 배우들 있는 그 소속사 스토리예요. 프랑스의 유명한 배우들도 다 나오고 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불어가 쉽지는 않아요. 일상생활에 쓰는 표현들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처음에는 한국어 자막으로 그냥 편안하게 보시고 2번째 보실 때는 한번 불어 자막으로 해놓고 봐보세요. 그 다음에 레이지톰님이 본인이 마주 브랜드를 마주라고 읽는 게 아니라 마주라고 읽는 게 맞나요? 제가 잘못 읽었어요. 마주하고 악성이 있는 줄 알고 제가 마주라고 했는데 아닙니다. 악성이 없었어요. 마주가 됩니다. 홀리킴님이 프랑스에 다시 돌아가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파리 기준으로 살기 좋은 구역은 어딘지 궁금해요. 영상 잘 보고 감사합니다. 프랑스에 제가 이제 10월에 잠깐 가거든요. 그때는 파리랑 마르세유에 갑니다. 그래서 여행 브이로그 많이 찍어 올게요. 파리에 살기 좋은 구역. 저는 15구에 살았거든요. 근데 15구 진짜 살기 좋았어요. 집세가 싼 편은 아닌데 그래도 비교적 안전하고 그리고 살기 좋은 구역입니다. 본니님 강아지 이름 알고 싶어요. 밀크입니다. 11살이에요. 요즘 너무 힘들어해서 좀 가슴이 아픕니다. 수연이님이 본니님의 매력 포인트를 발견. 가운데 아랫니. 어렸을 때 교정을 2번이나 했는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제이미 선님이 불어가 참 우리나라 말과도 다르고 영어랑 다른데 공부하실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언어 공부했을 때 무조건 많이 듣는 거를 너무 지겨우시죠? 제가 계속 똑같은 말만 해서. 영어는 뭐 지금 문제를 푼다든지 어떤 시험 준비를 하고 있진 않지만 그냥 평소에 만약에
뭐 TV5 몽드나 TF1을 한번 들었다 하면은 CNN으로 잠깐 채널을 스위치해가지고 영어도 듣기도 하고요. 요즘 제가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영어로 기자랑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불어 악센트가 튀어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를 하면 당연히 헷갈릴 수 있겠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이 영상의 마지막 댓글은 도레파님이 이라는 멋진 분이었니? 캐나다 퀘벡에서 프랑스잖아요. 캐나다에서는 차이가 있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베누 온천수에 대한 답은 모르겠어요. 한번 제가 프랑스 가서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근데 이제 캐나다 불어랑 프랑스에서 쓰는 불어랑 차이가 있습니다. TV5 채널을 틀어놓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퀘벡 방송이 나올 때도 있거든요. 신기한 게 퀘벡 방송에서 불어를 분명 쓰고 있는데 프랑스인들을 위한 불어 자막이 들어가요. 즉 무슨 말이냐면 표현도 좀 다르고 발음도 굉장히 다르다는 거겠죠? 저도 퀘벡 불어를 들으면 한 65% 정도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자, 표현에서 어떤 게 다른지 몇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프랑스에서는 처음에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봉슈, 봉주르라고 하죠, 한국어로. 봉슈. 이게 아침에도 하고 뭐 낮에도 하고 하이라는 개념도 있지만 뭐 good morning 이라는 뜻도 있죠. 근데 퀘벡을 가면은 몽마땅이라고 한대요. 몽마땅. 그래서 마땅이 morning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그냥 morning을 가져다 쓴 거예요. 몽마땅. 두 번째 퀘벡 불어의 특징은 엉글리시즘이 더 적어요. 프랑스에서는 이미 영어 표현들을 쓰거든요. 예를 들어서 쇼핑을 한다. faire du shopping 이라고 쇼핑을 그대로 갖다 써요. 근데 퀘벡에서는 불어로 바꿉니다. 마가진이라는 동사를 쓴대요. 그리고 주차장 같은 경우도 영어로는 parking lot이라고 하잖아요. 프랑스에서도 그대로 le parking이라고 해요. 근데 퀘벡에서는 영어 단어를 절대 쓰지 않고 stationnement이라고 합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주말, 불어에서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쓰는 불어에서 le weekend라고 똑같이 weekend를 써요. 근데 퀘벡에서는 la fin de semaine, 정말 weekend를 불어로 번역한 게 la fin de semaine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쓴다고 해요. 그 다음엔 이제 최근에 올렸던 브이로그에서 질문 답해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댓글로 남겨놓을게요. 첫 번째 질문은 젠강님이 함께 나온 중국어 통역사분 인스타그램 하실까요? 네, 니하오 유선이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을게요. 그다음에 신세기님이 영상 너무 잘 보고 있어요. 본니님 나이가 어떻게 되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28 직장인인데요. 프랑스어를 잘하고 싶은데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잡아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89년생이에요. 31이고 프랑스어 처음에는 교재를 꼭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앞에 아마 교재 추천을 이렇게 이미지로 띄워놨을 건데 교재로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혹시 시간이 나신다면은 주말에 한 번이라도 뭐 학원이나 과외 이렇게 수업을 통해서 회화 연습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고 저는 다음번에는 스페인어나 이태리어를 꼭 배워보고 싶어요. 원율님이 자주 가시는 바 이름 궁금해요. 푸시 풋살룬에서 촬영을 했던 거고요. 한남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기 그 중국어 통역사 제 친구랑 같이 촬영을 했던 장소이고 그 이외에도 한남동에 barn이라는 barn 라운지도 가고 그리고 요즘은 잘 안 가는데 예전에는 이제 스피키지 바를 찾아다니는 걸 좋아했어요. 스피키지 바라고 하면은 예전에 술이 이제 금지됐을 때 이제 몰래 열었던 바들이거든요. 입구가 어딘지 찾을 수 없는 그런 바들이에요. 숨겨진. 요즘은 많아졌어요. 압구정에 뭐 앨리스라는 데도 있고 르챔버라는 데도 있고 르챔버 가시면은 그 토일렛 화장실 가시면 불어로 돼 있을 거예요. 음팡. 그다음에 또 원율님이 질문을 남겨주셨는데 뉴스 채널 사이트 궁금해요. 제가 항상 보고 있는 뉴스 채널은 France TV Info입니다. France Info. 그래서 구글에 France Info 치시면 바로 사이트가 나올 거예요. 거기서 JT, Journal Télévisé 클릭하셔서 들어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제이님이 본인이 마르세유에서 무슨 촬영하실 거예요? 마르세유에 제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도 보고 남부를 제가 마르코랑 같이 프랑스에 있을 때 영상 한창 그 프랑스 유학했을 때 올렸었잖아요. 남부를 갔어요. 갔는데 영상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서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가서 영상 촬영도 하고 또 친구도 만나고 할 겸 다음에는 남부를 좀 오래 있다가 파리로 넘어가서 며칠 안 있어요. 3일 정도?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Q&A 영상에서 앤서편을 촬영을 해봤고요. 또 시간이 좀 지난 후에 한번 또 진행을 할게요. 9월 21일에 있는 그 낭독회에서도 Q&A 타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도 질문 받고 답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